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이죠. 중국 광핵전력공사, 영어로 이야기하면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약자로는 그냥 CGN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CGN이라는 이 중국 관영 에너지 기업이 한국에서 5개의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무려 2.2기가와트가 넘는 발전 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로는 2개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근데 그 2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가 벌써 5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CGN은 지난 7월 24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557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인 CGN 대산 2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CGN은 이 발전소를 포함해서 한국의 5개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총 설비 용량이 22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2.2기가와트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거는 2.2기가와트다라는 이야기는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기초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국 그 CGN 홈페이지에는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한국 CGN 코리아 홀딩스 컴퍼니라고 되어져 있죠. 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 전경 사진과 함께 이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2.7기가와트라고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나오죠. 2.722기가와트.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발전 시설을 한국에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한테 안 알려져 있으면서 CGN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발전 시설이 어디에 더 있는지 저희가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죠. CGN은 한국에서 가스, 석유,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발전 사업을 개발, 건설, 운영까지 다 하고 있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CGN이 단순한 중국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라면 사실 이렇게 크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CGN은 중국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국유 기업입니다.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 그리고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회사를 중국의 핵 군사 기술과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해 왔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국의 군사 시설과 관련되어진 군사 산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왔던 것이었거든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방 상무부에서는 2019년 8월 15일에 이 중국 광핵전력공사 CGN이라는 회사하고요. 그리고 중국 광핵그룹, 그 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통속입니다만. 그리고 중국 원자력기술연구소, 수저우 원자력연구소 이런 곳들을 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상무부가 한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죠. 당시 미국 상무부는 CGN과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핵 기술과 핵물질을 획득해서 중국의 군사력 용도로 전용하려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전시설이라든가 핵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나온 핵찌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든다거나 뭐 무슨 핵탄두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으로 이제 물질을 이동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에 따라서 CGN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격한 허가 정책이 적용됐습니다. 허가받은 것만 보낸다. 허가받지 않은 것은 가면 안 된다라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연방 국무부 역시, 미국 국무부 역시 당시에 CGN을 중국의 주요 국유 원전 기업으로 지목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도 하거든요. CGN이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LNG라든가 화력 발전소에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에도 참여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자력 발전까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2016년 미국에서 핵기술 탈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FBI가 2016년에 이 CGN이라는 회사하고 허소슝이라는 미국명으로는 앨런 호라는 미국 시민인데요. 이 앨런 호라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 테크놀로지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 ETI라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특수 핵물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소했다라는 이야기는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미국은 이렇게 미국 땅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수 핵물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려고 개발하면 미국이 나서서 제재를 합니다. FBI에 따르면 CGN은 거의 20년 동안 미국의 핵 관련 기밀을 빼돌려 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2021년으로 오면은요, 6월 3일에 연방 재무부에서 발표한 명단이 있는데, 이른바 SDN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군산 복합체 기업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SDN은 완전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목록이고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목록이고, SDN에 포함되지 않은 목록은 제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굉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관심 대상으로, 관찰 대상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명단입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명단에 CGN의 이름을 등재시켰습니다. 2021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명단에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미국 정부는 이 CGN을 중국의 방산 관련 물자 부문에서 활동한 기업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 복합 산업체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안에 하나의 곁다리로 포함되어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한 2026년 미국 연방정부가 공개한 중국 군사 기업 관련 자료에도 CGN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직접적인 소유,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직접 투자하고 직접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에너지 회사가 한국에서 발전소를 직접 다 운영을 하고 있다. 만들고 운영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이 국가안보상 위험성을 지적해온 이 CGN이 한국에서는 주요 전력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CGN은 2002년에 한국에 진출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지 벌써 24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이면 김대중 시절이죠. 현대그룹의 에너지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대그룹, 현대에너지를 그냥 통째로 산 겁니다. 김대중 시절에. 이후에 2009년에 현대중공업의 서산 대산화력발전소도 인수했습니다. 이어 전남 광양 율천의 복합발전소 2호기, 연료전지 1, 2호기를 신설을 하고 아주 한국 내에서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CGN은 2021년에 율촌 대산전력 대표로 이상진 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중국계 회사의 자회사 사장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 그럼 한국 자회사 사장으로 이 통상부에서 통상교섭실장을 했던 사람이 앉아 있으니 뭐 인허가 받는 것들을 그냥 막 해치울 수 있는 정관예우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2021년 이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때였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때였습니다. 문재인 말기였죠, 문재인 말기. 네. 당시에도 CGN이 군사기밀 유출로 미국에서 기소된 뒤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었습니다. 이미. 그거를 한국에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한국법인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을 영입했다라는 게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이미 그 당시에 제기가 됐었고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금방 덮여버렸죠.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러나 이후에 CGN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민간 신규 설비로 반영돼 대산 2기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하게 됩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내용이 제보가 됐었습니다. 전직 산업통상부의 고위 관료가 지금 그것도 중국
국영 기업의 이 자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발탁이 됐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다. 이거를 만약에 알고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윤석열이 친중 못된 놈이고, 만약에 모르고 이거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은 무능한 거다라고 아주 쐐기처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제보가 들어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실제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 CGN의 자회사인 한국 CGN 코리아가 결국은 사업을 하나 수주를 받았고, 그것이 2026년 올해죠. 올해 7월 24일 날 가동이 되기 시작한 대산 2기 LNG 발전소입니다. CGN의 한국 사업은 CGN 코리아 홀딩스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CGN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법인은 가스, 석유, 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 가운데 하나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율촌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CGN 율촌 발전소는 139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율촌 발전소가 위치한 율촌 산업단지는 광양만권의 대표적인 산업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철강, 석유화학 관련 주요 산업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발전소의 역할이 단순하게 전력 생산을 넘어서 산업단지 전력 공급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그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 산업단지 전체가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CGN은 또한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대산발전소를 운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대산 2기 발전소는 557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최대 39억 킬로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CGN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10월에 착공이 됐고요.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과정에서 CGN의 한국 법인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에 착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허가받아서 한 거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실제로 그 준비 작업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2021년에 산업통상부 고위 관료를 자기네 바지 사장으로 앉히면서 이미 작업은 문재인 때 벌어졌던 거였다. 중국 측은 이 발전소가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은 떳떳하죠, 아주.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우려해야 되는 겁니다. 안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발전소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리고 이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는 연결성에 있습니다.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CGN의 대산 2기 발전소는 이곳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연구 박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타라 오 박사, 물론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군 출신이고 공군 출신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이 타라 오 박사가 지난주에 동서연구소에 발표한 분석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대산산업단지 주변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발전소는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린스에서 서쪽으로 약 72km 거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45마일 거리인데, 자, 이게 45마일 거리면은 어떤 거리냐면은요, 도심에서 그냥 보통 많은 주민들이 사는 어번 지역 정도 거리 수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먼 거리가 아니죠. 72km, 뭐 1시간 정도면은 빨리 가면 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렇게 1시간 거리, 차로 1시간 거리 정도의 발전소가 있다. 예. 광양의 율촌 발전소 역시 중요 산업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현대제철 순천공항, 현대제철 부두,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에 광양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양항이 있습니다. 항. 거기 컨테이너 부두,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거기는
경제 자유 구역도 되어져 있네요. 광양만에. 그리고 세풍 일반 산업단지, 율촌 제1 일반 산업단지 등등 대규모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것과 또 인접해져 있습니다. 타라 오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GN 코리아, CGN 대산발전, CGN 윤천발전 이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CGN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민간 기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국영 기업의 한 일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중국 기업인 겁니다. CGN 코리아 중국 기업인 겁니다. 100%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의 전력 생산과 국가 핵심 산업 단지에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겁니다. CGN의 한국 사업을 둘러싼 가장 민감한 쟁점은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입니다. 전력 생산 시설은 단순한 제조 공장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는 국가 전력 계통과 연결이 되고 발전소 운영에는 발전 제어 시스템, 통신망, 원격 감시, 각종 디지털 제어 설비 이런 것들 다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사이버, 기술, 산업안보 위협에 대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국유 기업이 핵심 전력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건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서연구소는 CGN의 한국 내 발전 산업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력망과 에너지 기술망에 대한 접근이 정보 수집이나 공급망 교란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CGN이 한국에서 실제로 전력망 교란이라든가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규모 정전 사태들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가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실제 안보 위협 여부는 별도의 정보 보안 조사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아직까지 이 CGN 코리아 때문에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러한 보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증은 한국 정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한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와 한미 동맹 사이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한반도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린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한국의 전력망과 주요 산업단지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앞으로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등등 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전력 공동 사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은 특별히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도체나 AI 센터 이런 거는 전력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죠. 끊김이 없는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센터, 반도체 이런 것들은요.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력 공급이 생명입니다. 생명. 중간에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공장이 잠깐 스톱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공정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단순하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중간에 전기를 끊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발전소와 그 발전되어서 나온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AI 센터라든가 반도체 회사들의 사이에 아주 강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전기를 생산하는가와 누가 핵심 전력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가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관리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CGN의 한국 내 발전 사업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좀 이상하다면 모를까. 또한 미국의 이 제재 대상 목록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엔터티 리스트라고 해서 그 목록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무조건 사업을 못하게 한다, 자동으로 금지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가는 것이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CGN의 대미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 군사산업과의 연계성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러한 상황, 더군다나 FBI가 기소까지 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상황,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본다면 이 기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단지와 전력망에 2기가와트가 넘는 이러한 발전 선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단순하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과 국가기관시설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점검해야 될 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이 의혹 제기에 당연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이 회사가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민간 기업인 것처럼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키워오고, 결정적으로는 문재인 때 또 국가 국책 사업에 또 발을 들여놓게 만들었고, 그 전에도 뭐 국책 사업에 또 발을 들여놓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광양만 쪽에 율촌 발전소를 또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단순하게 지금 파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한국 정부나 부패한 한국 정부 관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시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파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야금야금 먹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24년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상당히 좀 서글픈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올림픽공원 올공민주화 운동이, 항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의 원흉이 중국 공산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은 이 CGN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역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을 가능성도 큰 것이죠.